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정혜입니다. 오늘은 25년도 국가직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자,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시험장에 입실을 해서 시험을 봤고요. 특히 오늘은 비가 좀 많이 와서 저도 많이 젖었기도 했지만 시험지도 좀 많이 젖었어요. 많이 우글쭈글한 시험지이지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인력처보다 먼저 가답안을 공개했고 그 공개된 가답안에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 운전해서 지금 여기 스튜디오까지 왔습니다. 우선 무슨 말씀보다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개 한번 펴지 못하시고 시험 보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마친 저의 소회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학문이 아니라 수험이다. 오답을 소거하고 정답을 찾아내는 문제풀이 전략이 전부다, 다다. 이 생각이 110분 동안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돌았습니다.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해당되는 문제의 소재, 선택지 구성, 변별력, 많은 말씀들이 여기까지 차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험은 수험이고 이 수험은 결국은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일 해설은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에 관련된 전략,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내가 가르쳐준 어떤 교재에서 나왔어. 이 문제 내 거랑 똑같아. 이거 내가 그대로 짚어준 거잖아. 라는 홍보와 그리고 적중의 사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나랑 공부한 여러분들이 몇 시간 전까지도 고민했던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했어야 아니면 이렇게 접근한 건 정말 잘한 것이고 이렇게 하셨을 때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이렇게 보완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마무리를 함께 하고자 자, 약속대로 입실했고 그리고 지금 마무리를 이 문제풀이 해설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뭔가 홍보나 아니면 적중 사례를 나열하는 그런 강의를 생각하셨다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하신 것에 따라서 두 가지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으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정확히 초반에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험을 마친 지 몇 시간 안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4월 5일 당일 국가직 해설을 지금부터 문제 자체에 집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직으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영상을 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랑 같이 매조지 마무리하려고 오신 거죠?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해설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국가직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직까지 달려가실 여러분, 내가 국가직에서 아쉬움을 반드시 지방직에 서력할 거고 올해 마지막 기회를 잡겠다라는 마음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내일 모레죠. 지금 실시간 토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4월 7일 오후 1시 지방직 합격 전략 세우기 라이브에서 정확하게 어떤 컨텐츠를 보완하시고 어떻게 공부하시고 어떻게 나아가셔야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컨텐츠에 따라서 이 영상을 진행 또는 이후의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나 지방직 합격 전략 세우기는 평소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여러분들은 단짠 피드백 모의고사 보실 때 제가 어떻게 해드렸나요? 모든 문항에 있어서 단순하게 모의고사를 풀고 끝난 것이 아니라 피드백지를 드렸고 무엇이 약점이고 어떻게 보완해 나가시는 것이고 어떻게 셀프 체크하시는 것까지도 피드백지를 통해서 드렸죠. 그 피드백지 역시도 25년도 국가직 9급 피드백지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시험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부터 제가 해설을 마치고 나서부터 작업을 해서 월요일날 여러분과 한 문항 한 문항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 월요일, 이 시험 자체를 분석하는 건 지금 이렇게 해서 정확히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도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이 끝난 지 지금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지금 모여져 있는 오답률과 그리고 난이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후에 통계치는 변할 수 있고 지금까지 집계되어진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답률 17번, 3번, 12번, 9번, 19번.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제가 문제를 풀고 여기 뒤쪽에다가 이 시험지 그 정답을 적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지금 비가 되게 많이 맞았던 게 교문에서 이 밖에 차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제가 비를 쫄딱 맞았어요. 근데 좀 울긴 했지만 보이긴 보여요.
이게 지금 옆에 보면 제가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에 다 점 체크를 했는데 거기 보면 지금 3번에 해당되는 것 17번, 19번, 12번 다 체크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9번, 여기 9번도 체크가 되어져 있어요. 자, 제가 봉투 모의고사를 볼 때도 여러분 단짠하기 전에 통계가 오픈되기 전에 여러분들 이거 설계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틀렸다면 잘 틀린 겁니다. 라고 짚어드렸던 문항들 있죠. 자, 그 뷰로 똑같이 이 관점으로 바라봤었을 때 이 문제들은 이미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나온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험지는 제가 출제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나올 만한 문항들을 체크해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건 뭔가요? 매일 시험을 보니까 그건 제가 조금 더 먼저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게 확인하고 싶어서 들어간 거지 모든 선생님들이 분석은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오답률 탑5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감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공부 방법을 옆에서 지켜봤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일 해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체감 난이도는 여러분들 어려움 또는 매우 어려움에 해당되는 분들이 적지 않으셔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 이 시점에서는 영어가 실제로 기조전환을 좀 쉬워진다고 했는데 이게 뭐지라고 느껴지는 여러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 지금 한 400명 정도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 학생분들이 지금 가다반을 제가 제일 먼저 올려드렸어요. 시험장에서 나오자마자 올려드렸어요. 12시 몇 분에 올려드렸는데 막 이게 댓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상하신 분들은 더 뒤에 커밍아웃하는 경우가 있으시고 시험을 잘 보시는 학생분들이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상위 10% 학생분들은 탄탄하게 지금 유지가 되는 편이에요. 그러면 평균이라는 것과 상위 30과 상위 10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모수가 작을 때보다 모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통계는 오류가 적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평균치는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전체적인 컷이 훅 떨어질 정도냐? 그렇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단짠 모의고사의 딱 중간 정도? 단짠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난이도였고요. 까다로운 문제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까다로운 두 문제 또는 개인에 따라서 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거기서 차이가 5점에서 10점이 나면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합불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속단하시긴 조금 이르시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찬찬히 그에 대한 분석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은 여러분이 평이하다 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고 느끼셨다. 우리 단짠으로는 딱 중간 정도였다. 그리고 해당되는 5가지가 오답률 탑5다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실제 제가 단짠의 중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기준도 있는데 사실 예상 1차를 단으로 제가 구성을 했고 예상 2차를 짠으로 구성해서 여러분 모의고사 단짠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저는 국어 넘기고 영어부터 먼저 봤어요. 자, 그래서 시험지 구성을 먼저 봤어요. 우선 3페이지가 아니라 4페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지 배열이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1차, 2차는 전혀 달라요. 1차, 2차는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그렇지 않았고 페이지 자체 장수도 늘어나 있는 상태였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짝 여러분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당황 요소는 아닙니다. 실제 문항에 있어서의 차이는 목적 문제가 각각 하나씩 나왔었는데 2개로 늘었다는 점, 그리고 주제 요지가 2개씩 나왔는데 하나로 줄었다는 점, 결국 여기서 하나 빼서 여기다 채워진 꼴이죠. 자, 그렇다면 겉으로 보이는 외연적인 차이는 여기서 나타났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는 어땠을까요?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단과 짠, 중간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이런 외연적인 변화 말고 내부적인 변화까지 하나씩 짚어서 갈 건데요. 미리 말씀드릴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적중에 대한 안내, 홍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시험이 끝나자마자 나와서 실제로 제가 이 PT를 작성하는 시점에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다반은 1시 반에 발표됐고 저는 12시 전후로 넘겨드렸고요. 그리고 이 시험지는 이 PDF 파일로 나오는 건 3시에 나와요. 시험지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여기 그러네요. 자, 3시에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저는 그 전에 이 작업을 다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제 시험지를 캡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혹시라도 화면이 조금 불편한다고 느끼신다면 개인 시험지를 지참해서 화면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을 찍어서 간 거라 조금 이렇게 평행이 조금 안 맞는다거나 글씨에 지금 제가 문제 풀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을 수 있는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진행하는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이 점 먼저 안내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 시험지는 잘라서 붙인 거고 이거는 어제 새벽에 다 작업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저는 1번, 2번, 3번이 1번, 2번이 어휘고 3번이 우리 빈칸 문법이고 4번, 5번 밑줄 문법 이렇게 세팅을 다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 순서가 다 흐트러졌기 때문에 제가 PT는 왔다 갔다 움직여 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건 여러분 평소에 공부하셨던 그 세팅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시험지는 방금 여러분 봤던 시험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이 문제 같이 한번 우리 공부했던 사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마무리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해요. 1번, 2번 어휘 문제죠. 정답률이 어떻다?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휘 문제 1번, 2번은 오답률이 높지 않은 문항이었고 우리 실용적 독하 가지고 공부하셨던 여러분들은 별 어려움 없이 맞추셨을 텐데 저는 그 얘기보다는 이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문제 풀 때 어떻게 풀기로 했죠? 우리 스텝 3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여기를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짧은 독해, 그쵸? 미니 독해처럼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과 관계,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대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있다고 그랬죠? 등가. 그래서 이과, 대조, 등가 이 3가지면 모두 다 풀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예문에서 보면은 for example, 예를 들어 라고 나왔죠. 그럼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자, 등가죠. 예를 든다는 건 앞에 있는 설명을 풀어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건데 그게 바로 등가죠. 자, 모든 국제적인 여행객들은 가지고 다녀야만 합니다. 뭐를? 수용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거래요. 어디 들어갈 때? 여기를 들어갈 때. 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바로 뭐다? 여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갑시다. 여기 여권 들어갔어요. 그리고 빈칸은 여기에요. 그럼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인증,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identification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어려움 없이 풀으셨을 거고요. 저는 여기다 시험장에서 혼자 제 글씨체잖아요. 등가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자, 2번째 문제입니다. 2번째 문제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기서 thereby 그렇게 함에 의해서라고 했어요. 그렇게 함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건 이 앞에 나와 있는 게 뭐 해당되는 걸까요? 이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결과. 그래서 무슨 관계일까요? 이과 관계. 그렇죠. 이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과 원인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다를. 근데 그것이 뭐 하는 거야? 물고기를 죽이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는 거죠. 일들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함에 의해서 자, 우리 스스로에게 invaluable. 여러분 이거 혹시 헷갈린 거 아니죠? 가치 없는 no. 가치를 매길 수 없이 너무너무 귀중한 이런 뜻 가지고 있습니다. 귀중한 음식 공급원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 바다가 오염이 되면 우리 음식 공급원들 싹 다 사라지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없애다 박탈하다 이게 결국은 결과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deprive죠. 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수거 deprive 저는 A of B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못 써먹는다고. 누구? 무엇이라고 제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누구가 무엇이 바로 누구가 우리 스스로에게 뭐 가치 있는 음식 공무원을 빼앗는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deprive of로 연결되면서 1번이고요. 사실 이거는 나머지 2번, 3번도 inform 누구 of 무엇 accuse 누구 무엇에 대해서 고소하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2, 3번도 같은 문법이라서 이 of를 가지고 2번, 3번을 접근한다 그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과 관계로 풀으셨으면 아무 이슈가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 이 정도 상태이고요. 이어서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번 문제 저도 별 펴서 와가지고 이거 제 시험지잖아요, 여러분들. 별 해가지고 왔어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꼭 우리 평소에 여러분 푸는 방식대로 당황하지 말고 푸셨으면 좋겠다. 내 학생들
안 흔들렸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계속 쳐다봤던 문제가 3번입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는 자 보세요. 선택지 분석, 출제 포인트 파악 이것을 먼저 그리고 속어법으로 그 다음 접근 이건 제가 어제 새벽에 미리 해놓은 거예요. 왜? 3번은 그대로 3번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풀이는 항상 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택지 분석이 먼저다. 출제자 의도를 분석하는 것이 다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어떻게 접근했어야 되는지. 사실 이 문항은 눈에 선하실 거예요. 시험을 보시고 오셨다면 되게 많이 고민하셨을 거고 어떡하지? 3번부터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자, 당황하셨다면 우선 놀란 가슴 내려놓으시고 우리 이렇게 풀었을 때 정답이 됩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를 먼저 분석하세요. 본문 내용 보지 마시고 선택지 먼저 분석하시면 may not have been, would not be, should not have, will not be. 결과적으로 조동사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공통점. 그러면 조동사 중에 뭐 하나를 픽한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단계는 이후에 넣어보고 나서 하는 거고 지금은 그 단계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는 1번, 2번, 4번, 1번, 3번, 4번 한 팸. 왜 1, 3, 4를 여러분들 한 팸으로 했었어야 될까요? 형광펜을 보여드릴게요. 1, 3, 4. 왜 한 팸? 자, 보세요. B, paid. 무슨 태? 수동태. 그러면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동. 그리고 능동. 결과적으로 뭘 물어보는 거다? 태를 물어보는 거다. 왜? 2번은 should not have paid. 이건 능동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능이냐 수냐. 근데 만약에 능동이면 볼 것도 없이 2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테니까 아실 거예요. 선택지에서 이런 배치는 보통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보통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보십시오. 자, 앞에서도 분명히 be paid라고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왜? 주어인 멤버를 꾸며주는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인데 그 멤버는 자 월급을 받는 그 멤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멤버는 이제 와서 월급을 준다, have paid, 능동으로 갈 필요가 없죠. 여전히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고로 2번 탈락. 2번 탈락. 됐죠? 자, 그러면 수동태인 형태인 건 be paid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may, would, will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동사의 형태도 단순하게 be paid냐 아니면 자, 이게 would have been paid냐 완료지를 써야 되냐 이걸 고민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어디 있을까요? recent years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로친 부분 보이실까요? 최근에라는 거죠. 자, 최근은 언제죠? 시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자, 최근에라는 건 과거부터 현재까지 요거를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현재 완료든 또는 현재 시점에 해당되는 이야기든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would나 will은 앞으로 일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일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recent years라고 제시를 했는데 would랑 will 나올 수 없습니다. 제거. 속어법으로 정답 1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문제는 해설을 하려치면 내용으로 하려치면 이건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보면서 이 시험 전체의 기조의 방향이 보여요. 실제로 여러분 Whitworth 이거 뭔 줄 알아요? 이거 뭐 대단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요? 뒤에 나와 있네요. retailer 이래요. 자, 실제로 retailer 이게 이거 뭐 소매업자를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업주예요. 하나의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업체라는 것 자체가 말하길 그것이 발견한 바 있다고 합니다. 대절 열흘 일부의 멤버, 구성원들이 뭐다? 월급을 받는 구성원들이 최근 들어서 충분하게 페이를 받지 못했다. 집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왜 문맥으로 가야 되죠? 문맥으로 갔었을 때 우리한테 유리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선택지상에서 능동태가 아니라는 것 하나, 두 번째, 최근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will과 would가 제시될 수 없다는 것 하나라고 해서 바로 접근하시고 1번 체크하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셨어야 되는 수험입니다. 수험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하고 있을 텐데 하는 걱정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출제자의 의도는 여기에 담길 수밖에 없어요. 왜? 비슷하게 보이면서도 반드시 답을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수동과 능동에다가 결국은 시제를 묻는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정답 근거를 찾았어야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맞추신 분들 너무 잘했어요. 그 와중에 이거 맞췄다는 거 정말 잘한 거고, 틀리신 분들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맞을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자, 해당 문제 출제 포인트로 접근하시는 거고요. 실제적인 해석이 이 답을 고른다라고 갖는 소견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문제 이렇게 봐주시고요. 하나 더 여러분들 추가적인 근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앞에 이것도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현재 완료. 자,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이 앞에 있는 이 retailer, 이거 여러분들 고유명사. 이것이 발견했다. 자, 발견했다는 건 현재 완료를 발견했다는 거죠. 현재 완료를 발견했다는 건 지금 또는 이전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실히 3번과 4번은 안 된다. 하지만 he has discovered가 없어도 recent years를 통해서 우리가 문맥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맞추신 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자, 놓치신 분들 괜찮습니다. 앞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자, 우리 온라인 미팅입니다. 정답률 93% 문제고요. 요거 등가는 아까 1번 캡처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갑자기 생활용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문제 보면서 야, 정말 이 메신저를 이용해서 제일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알렉스라는 사람이 채팅을 한 번 치고 두 번 쳤죠. 지금 11분에 쳤고 13분에 쳤죠. 저는 이런 깨알 같은 디테일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너 우리 3홀 스텝과 이번 이 오후에 미팅 있는 거 기억해? 라고 했더니 Is it today? 오늘? 내일 아니야? I'll check my calendar. 내가 확인해 볼게. 미안해. 내가 실수했다. 그 내일이다. 와, 이거를 이 디테일 봐요, 여러분들. 2분 사이에 검색하고 말. 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메신저잖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2분쯤도 뒤에 야, 미안해. 할 수 있잖아. 너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자, 정답률 높고 여러분들 별 이슈는 없었지만 저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되게 영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좋다. 거기에다가 여기서 다시 뭐래요? URL을. 자, you know we don't have to go city. 자, 너 알지? 우리 we don't have to go. 갈 필요 없다. city홀까지 갈 필요 없어. 맞지? 라고 했더니 빈칸. 야, 이건 좀 때때로 정말 편리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보니까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미팅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들? 전화로 한다거나 화상으로 한다거나 화상을 한다면 결국은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주소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뒤쪽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please share, 공유 좀 해주겠습니까? URL을. 그러면 URL을 통해서 미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온라인 미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어렵지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감받았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94%.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거 당황하셨을까 봐 걱정했어요. Who's it by? 혹시라도. 자, who's it by?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핫팩 진행할 때도 여러분에게 의문문이 답니다. 핫팩 홍보? 아니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생활영어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자, 해당되는 문제는 근데 사실 저도 시험장에서 이거 제 글씨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 거를 이렇게 스캔하게 될 줄 모르고 제가 한 거거든요, 사실. 왜냐면 시험지가 조금 빨리 나올 줄 알았어요. 한 1시쯤이면 PDF 파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바람에 제 시험지 스캔한 거라 사실 좀 낙서가 중간중간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거듭드렸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Who's it by? 어떡하지, 여러분들? 하고 써놨어요. Who is it by whom? 이거를 by whom을 가져다가 앞으로 가지고 오면 by whom is it written?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서 뗀 거죠, 여러분들. 누구를 written을 안 쓴 거죠. 왜냐면 문맥상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빼서 한번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원래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쓴 게 뭐냐면 이게 who is it 그 다음에 by whom이에요, 원래. 그러면 원래는 뭐냐면 누구에 의해서 그것은 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 이건 아직은 여기 있는 상태가 아니죠. 원래 이런 상태에서 의문사가 뒤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앞으로 넘어간 형태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더 먼저 형태는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었어요.
It is written. 자, 그것은 쓰여졌습니다. By whom?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누구누구에 의해서 그것은 쓰여지다. 원래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whom, 요게 M 탈락이 돼요, 여러분들. 이건 현대영어 그냥 일반적 특징이에요. 이거는 관계대명사도 그렇고 의문사도 그렇고 그냥 미국에서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M을 탈락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남아요, 여러분들? By who 이게 남아요. By who가 남는데 그 by who가 문장 중간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문장의 맨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형태. 그리고 난 후에 자, 주어랑 비동사 위치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is it이 됐죠. 그런데 written이라는 말 자체는 문맥상 확보가 되니까 없앤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쓰는 말이 바로 자, by who is it 이렇게 쓰거나 또는 by를 뒤에다 쓰거나 이거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썼니 이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거를 천천히 여러분이랑 지금 다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문제의 포인트에서 살짝 흔들렸다면 한 6% 학생들이 여기서 흔들리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문제는 고맙게도 she라고 시작을 해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she가 들어가 있는, 즉 여성을 여기서 하나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게 바로 누가 되는 걸까요? Winry is the author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선생님 그렇게 치면은 3번, 4번도 되지 않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녀는 나의 친척 중에 한 명이야는 문맥상 맞지 않아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문제 내신 분이 신경 쓰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왜냐면 럭키 클럽 말고 실제로 이런 비슷한 소설이 있긴 있어요. 제목은 좀 달라요. 이거 에미 탄인가 나오는 그런 소설이 있거든요. 드라마였나? 뭐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이 이름은 아닌데 여기도 보면은 이것도 허구예요, 여러분들.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부 신경 써서 세팅을 했다는 거니까 정말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죠. 자, 점심 먹을래? 그랬더니 아니 배 안 고파. 나는 차라리 책 볼래. 나 럭키 클럽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 럭키 클럽? What's it about? 뭐에 관련된 거야? 그것은 한국에 있는 여성들 그 그룹에 관련된 건데 그들은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어. 그리고 거기 메인 캐릭터 주인공이 여잔데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머님은 한국에서 왔어. 야, 재밌겠는걸? Who's it by? 누가 쓴 거야? 그쵸, 여러분들. written이 빠져도 책이니까 written이라는 걸 문맥에서 확보할 수 있죠. 그럼 누가 쓴 거야라고 하면 작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 그거 한국에서 아는 친척 중에 한 명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작가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자기 친척 관계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해서 쉬고요. 저는 뒤도 다 읽어봤는데 자, 여기 Heroine Generation이라고 해서 이것도 고유명사인데 그냥 이거 썼지? 맞지? 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아니야. 그거는 May Ree가 썼어. 비슷한 이름이잖아요. Rin Ree, May Ree. 그러니까 알겠다. 라고 해서 마무리.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기 글자 수 채워가면서 오고 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턴이네요. 턴이 지금 왔다 갔다 주고받는 게 9turns거든요. 그래서 이 세팅이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이게 보통 6turns, 8turns인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저는 이게 길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평소에 연습할 때 꼭 6턴이나 8턴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예, 이 문제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요걸 보고 여러분 잡아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6번 정답률 90.6, 7번 82.3% 현재 집계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문제 제가 푼 문제라서 조금 여러분 화면이 그렇음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택지 먼저 분석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 사용하는 제품에 있어서의 개발하자라는 거고요. 플라스틱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도전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폐기하는 방법입니다. 플라스틱 아이템을. 그럼 플라스틱 아이템을 폐기하는 거고 이거는 그것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고요. 이번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에서 밑줄 친 부분이 제가 이걸 읽으면서 선택지 먼저 분석한 거예요. 자, 읽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자, 매년 7월에 자,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없애버리려고 하는데요. 공통적인 플라스틱 쓰레기 아이템들을요. 그들의 매일의 일상에서. 그리고 대신에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요.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들 또는 만들어진 건데요. 자, biodegradable. 그러니까 우리 생물학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만든 걸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다. 그리고 why not? 뭐가 안 되겠어. 이것을 year-round report, 연간의 노력으로 만드는 건 왜 안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집에서 또는 일터에서. 그래서 이런 비전이라는 것 자체가 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시작됐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플라스틱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지 그것을 폐기하는 방법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도 일회용 사용의 제품들을 개발하자는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2번이요. 2번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해당되는 문제는 지금 여기가 좀 잘려 있는데 1, 2, 3 그리고 4 이렇게 여러분들 빈칸에 대한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요건 형광펜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제가 형광펜도 밑에다가 다 세팅을 해놨는데 이게 덮으면 조금 이 종이 스캔이랑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손으로 좀 해드릴게요.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1번 소우주에서 시작했다. 1번 근거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여러분들. 플라스틱 과자 사용을 위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렇죠. Has since moved across the world 해서 요거잖아요, 여러분들. 2번 선택지. 실천 활동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다. 네, 선택 여기서 가능해요, 여러분들. Choose what you will do. 여기서 선택 가능해요, 여러분들. 요거 할 수 있고요. 자, 최대 한 달까지 참여할 수 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루, 일주, 한 달. From now on.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리고 본문에 아까 뭐라고 나왔죠?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1년 내내 이 노력을 해볼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다는 건 지금부터 1년 동안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최대가 하루다라는 것은 모순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어렵지 않게 푸셨던 문항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헷갈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왜 별표를 해가지고 왔냐면 저 별표 해가지고 왔잖아요. 이 from now on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부터니까 한 달이 최대가 아니라 지금부터 1년 내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 부분과 그리고 요 부분의 내용이 합쳐져야 돼서 혹시 놓치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별표 해놨던 문항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오답률 이렇게 돼서 잘하신 거고요. 혹여라도 여러분들 여기서 놓쳤던 17.7%의 학생분들 괜찮아요. 그러실 수 있었던 문제니까 앞으로 이런 유형 많이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이거 많이 좀 삐뚤어지게 여러분들 스캔했는데 제가 시험지를 그렇게 스캔한 것 같아요. 자, 이 B를 맞아서 약간 좀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엑서사이즈의 가장 이거 assess네요, 여러분. assess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져 있죠. 자, 지금 저도 이거 assess와 access 지금 잘못 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assess, access 철자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저희 같이 공부한 바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9번은 조금 걱정을 했어요. 제가 왜 9번을 걱정했냐면 여기 지금 오답률 61.6%, 목적인데 61.6%, 제가 걱정했던 게 사실 현실화됐죠. 유형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백설공주를 가지고도 정말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문제. 백설공주 지문을 가지고도 정말 어렵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오는 걸까요? 선택지를 가지고 조정하면 돼요. 그런데 해당되는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 목적이라는 우리가 어쩌면 정말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그 유형을 가지고 자, 문제에서 어휘가 약간 까다로웠어요. 근데 그 까다로운 어휘가 그럼 치명적으로 이 정답을 틀리게 할 수 있었느냐? 아니요. 속어법으로만 접근을 하셨다면 이 문제는 절대로 그렇게 되실 일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해당되는 문제는 저는 포인트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선 먼저 여기서 assess라고 나왔어요. 우리는 assess하고 개선할 수 있으면 우리의 서비스에 대해서 improve,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assess, 평가를 할 수 있다. 평가하다는 말이니까 evaluate, 여러분 정답 3번이 들어가겠죠. 이건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겁니다. 근데 목적을 묻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오답이 나왔다는 건 사실은 본문에 나왔던 counselor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여기 선택지에도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 consulate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모르셔서이지 않을까.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 냉정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당되는 서비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용역은 용역인데 컨슬러 용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해서 지금 소재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용일치라면 한글어 선지로 바꾸는 거라면 이 단어를 모르면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목적을 묻는 문제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거예요. 주는 건지 설명하는 건지 레이아웃, 배치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에 있어서 announce 하는 건지 발표하는 건지 그것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료가 뭐든 간에 그 재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포인트를 뒀어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한번 가볼게요. We're welcome. 우리는 환영합니다. 모든 피드백들을 이 서비스에 대해서 나 이거 잘 몰라.
이 서비스에 관련된 피드백을 모두 다 환영합니다. 당신은 이것들을 영국에서 받으셨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대사의 하나 중에서 우리 대사국들의 하나들 중에서 받았을 수 있다. emphasis 모를 수 있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당신 이 서비스를 받았을 수 있는데 tell us,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뭔가 when we get things wrong, 잘못되면 우리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피드백을 환영하고 잘못되면 연락을 준대. 스스로가 평가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한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뭘까요? 이 서비스가 좋은 게 아니라 나쁘게 됐었을 때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고객님,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저희한테 뭘 달라는 거야, 여러분들? 피드백을 주시죠.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피드백, 반응을 달라는데 그게 부정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컨설레이트의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뭔지 몰라도 지금 이 글을 받는 사람들이 자,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불평, 불만을 어떻게 파일, 제기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주기 위한 거죠. 즉, 여기 있는 파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불평, 불만이나 소송을 제기하다는 뜻의 그 파일이었어요. 흔하게 쓰이는 여러분 그 L자 파일, 그 파일 알죠? 다 쓰는 거. 근데 그 서류 처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 등을 제기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쓰는 거니까 불평, 불만을 제기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얘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 단어에 다이어에 신경을 쓰셨다면 이 단어의 뜻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문제 정답은 여러분 2번입니다. 뒤쪽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산 보내주세요. 세부적인 사항은 당신의 불평, 불만을 우리의 피드백 컨택트 폼에 맞춰다. 피드백을 주는 그런 형태, 그 폼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어떤 서류 같은 것에 채워서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기록할 것이고 당신의 불평, 불만을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한테 피드백 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그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속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자, 우리가 Consular Service라는 것 자체가 우리 영사 서비스, 영사 그러니까 우리 다른 나라의 그런 직무나 이런 대사 업무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9번에 우리 아쉬웠던 40%의 학생 여러분, 우리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말 정신만 단디 차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까다로운 어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어휘를 다 알고 들어가겠다? 사전을 외우고 들어가세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자,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면 돼요. 결국은 이 시험 문제는 이걸 통해서 잡아내는 거였고 하나 더 file이라는 단어가 소송을 제기하다, 어떤 불평불만을 제기하다라는 뜻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 그래도 이거는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캡처해가지고 왔어요. 우리 혼돈 어휘에 보면은 여기에 assess, 평가하다, access, 접근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따로 짚어드리면서 1주차 어휘에서 이거 전 개인적으로 철자가 너무 헷갈려요 여러분 이라고 하면서 우리 요 단어에 대해서 짚으면서 요게 뜻이 다양하다, 그 중에서 평가하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철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파일은 이거는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이 파일이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써놨죠. 다이어다, 소송을 제기하다. 자, 우리 파일이나 서류 처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단어 외울 때 파일을 처리해서 소송을 제기하다 이렇게 외우자라고 영상도 제공해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바쁜데 자, 우리가 핫팩 못 챙겨 보셨을 수도 있고 이거 못 보셨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다이어에 대한 준비를 내가 한 가지는 꼭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하자가 아니라 다이어, 그리고 정말 평범해 보이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의 공부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모든 단어를 내가 다 공부하겠다고 학습 범위를 넓히는 건 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요 10번입니다.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정답을 놓고요. 해당되는 문제 보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G랑 마이너스 G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앞쪽까지는 젊은 사람들은 정말 빠르게 학습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많은 개발 중인 국가들,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자, 농업이라는 것은 여전히 가장 큰 고용주이다. 그리고 젊은 농부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G, 말 그대로 G, 여기에 있는 G는 우리 젊은이들이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색깔이 바뀝니다. 자, 어디서부터 바뀌느냐? 여기 있죠, 여러분들. However, 자, 끝에 however가 들어갔다고 해서 얘가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똑같이 그러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글의 전반부에서 우리 젊은 농부들 그 역할을 참 잘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색깔 바꿔서 후반부에서는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직면하고 있고, 자, 예를 들어서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의 땅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을 얻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들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이죠. 자, 그러면 여기 그러나부터 시작되는 요 그러나가 포함된 문장 여기죠. 여기서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우리 농부들이 겪는 어려운 부분, 마이너스 G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파란색 부분이고요. 앞쪽에 젊은 농부들은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가 위에 있는 노란색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글은 자, 물리적으로도 1대1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얘기 그리고 반대로 힘든 얘기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하나의 선택지에 젊은 농부의 역할, 이건 노란색으로 해드리고 싶어요. 젊은 농부의 역할 여기요. 자, 그리고 여기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들 요거는 파란색으로.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걸까요? 3번 선지죠. 그래서 3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나올 때도 필기 하나 해가지고 나왔는데 선생님 이 위치는 뭐예요?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 위치는. 왜냐면 이게 갑자기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거 구문 분석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거 화면 싹 다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으로. 여기에 여기 위치는요.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즉, 당신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대출을 얻는다거나 땅을 소유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종종 자, 가능하지조차도 아직은 가능하지조차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which는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잡아주는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컴마는 이 부분은요. 조건절로 하나 더 삽입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which is often not yet possible 이것은 가능하지조차도 않는다 라고 연결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컴마가 아니라 dash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과 여기 컴마로 이 부분이 삽입되어서 여러분들이 구문상으로 약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험장에서 나오시면서 이건 짚어드리려고 가지고 왔던 내용입니다. 뒤쪽에 있는 내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집이 없으면 대출도 어렵고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농업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하고도 장기적인 여러분 투자가 필요하는데요. 그것은 또한 꽤 위험하기도 하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크게 의존을 기후에 하고 있기 때문이죠. 홍수가 날 수도 있고 가뭄이 있을 수도 있고 폭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손상을 주고 농부의 농작물에 자 파괴를 불러오고 그리고 가축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후반부는 뒤로 봐도 다시 봐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나옵니다. 여기서 챌린지는 도전 아니고 고난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반부, 후반부의 내용을 깔끔하게 잡고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 목적은 정말로 목적이 준하게 나왔습니다. 정답은 85.2%이고요. 해당되는 문제 저는 요결 걱정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solicit이라는 단어가 요청하다는 단어를 혹시 모르시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solicit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것들이 너무나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거하실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보면서 조금 웃었어요.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 이 엘렘 스트리트가 항상 나오고요. 오크 스트리트가 항상 나오고요. 메이플 아비뉴가 그냥 기본으로 항상 나와요, 여러분들. 정말로 흔하게 쓰이는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출처에 대한 저는 좀 영감이 개인적으로 생긴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문제는 저같이 이런 거 문제 만드는 사람이나 이런 거에 막 관심 갖고 막 이러지 여러분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선택지 분석 표현하기 위함이냐 초대하기 위함이냐 요청하기 위함이냐 업데이트하기 위함이냐 이것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혹이라도 요 단어 모르시지 않으셨나 하고 살짝 걱정됩니다. I'm writing to inform you. 자, 여러분들 보세요. 글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죠. 내가 너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어. 자, inform 누구? of
무엇 해당이 됩니다. 몇 가지 이슈를 너에게 좀 제공을 하고 싶어. 우리 커뮤니티에 있어서. 자, 근데 이것이 집중이 좀 필요한데, 자, 거주자인 존 스미스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거주자인 존 스미스는 이라고 했죠. 그러면 존 스미스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 스미스가 낸 민원을 전달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염두에 놓고 볼 거, 여기서 City Council, 자, 도시의회의 Head Council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Head Council로 접수되어진 민원건을 City Council로 보내는데 그 민원 내용 보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서 road condition, 자, 우리 도로에 상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가 된 바가 있어요. 장소는 여기고요. 그리고 많은 pothole 요즘 많이 나오죠. 구멍 같은 것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금도 갔는데 이것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폭우가 오고 난 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결국은 이걸 알려주는 게 결국은 단순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함일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I urge, 두 번째 목적에서 중요한 파트. 나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회는 다루시오. 이 이슈들을, 자, 안전을 위한 이 이슈를 다루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해결하시죠. 하고 요청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누가? 존 스미스가 제기한 문제를 헤드 카운슬이 시티 카운슬로 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지. 그것이 자, 감사를 표현한다거나 초대를 하려고 한다거나 단순하게 우리가 요거를 복구 수리를 했으니까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정답은 3번입니다. 상답 체크하시고요. 이어지는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12번, 13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번, 1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문제가 이제는 미시적인 정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S급, A급, 그리고 제가 자 B급이 있다고 했었을 때 자 점점점 앞쪽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게 밑줄형 문제는 단순하게 출제 포인트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줬던 게 문장이 길어요, 여러분. 얘도 지금 시험지로도 3줄이거든요. 근데 잠시 뒤에 있는 문제는 더 길어요. 결국은 출제 포인트 플러스 신텍스, 즉 구문 구조력, 이게 여전히 계속 이 밑줄 이용해서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지금 정답률 상위, 그러니까 오답률 상위에 지금 2개나 문법이 현 시간에는 올라와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법은 시간을 투자하는 영역이다. 근데 단순하게 출제 포인트만 딸딸딸딸 외운다고 된다? Nope,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구문을 볼 수 있는 눈, 문장을 쪼개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문 X 하시고 미모구까지 하시면서 제가 문장 분석에 공을 들였던 그 파트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보시면서 꼭 맞추셨으면 좋겠고 혹여라도 실수하셨다면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얘기해 봐요. 자, 해당되는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다가 1번, 2번, 3번 써가지고 왔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병렬 구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특징으로 삼고 있다. 그게 바로 뭘까요? Smart Senior Citizen Center. 이게 여러분들 그것이야. 그것의 특징이 자, 요거고요. 1번 그리고 2번 Monitor. 모니터링 하는 거고요. 3번째 include. 포함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A, B, and C.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여러분 무슨 구조? 1번, 2번, 3번 병렬 구조. 그래서 접속사 뒤에 밑줄이 쳐졌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병렬 구조다. 병렬 구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 병렬 구조예요,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해당되는 A, B, and C로서 이 시니어 센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해당되는 게 1번, 2번, 3번입니다. 얘는 밑줄 안 쳐져 있지만 3인칭의 단수 주어 그대로 담아서 pictures, monitors, include 에다가 include 에다가 s를 살짝 붙여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예쁘게 날려줬어요. include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저는 1번에서 지금 customize, 자, 맞춤화되어진 프로그램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러면 1번은 분사였고요.
2번은 우리 이거는 뭐 수, 일치, 그리고 뭐 태, 요거 괜찮고 뭐 전체적으로 시제는 시제니까 시제도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이 여러분 이게 라프트로 밑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 밑줄을 친 출제자의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다 밑줄을 쳐야 되거든. 근데 여기다 밑줄을 치면 여러분 이게 얘를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 같은 문장의 동사에 밑줄을 치는 건 이게 서로 배격돼요. 그래서 안 하거든요. 수능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그래서 살짝 옆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출제 포인트가 완전 변경됐어요. 여러분들 명사랑 명사랑 들어간 걸 우리가 복합 명사라고 해요. 여기서 명사랑 명사 합친 복합 명사로 문제가 나왔고 특별한 출제 포인트는 아니에요. 다만 이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의 문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 car, doors 여기에 s는 붙일 수 있지만 여기는 s 붙일 수가 없어요. bookstore 서점이 많아요. bookstore 에다가 여기는 S를 붙일 수 있지만 여기는 S를 붙일 수 없어요. 이렇게 복합 명사 포인트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출제자 의도는 그건 아니었다. 제가 볼 때는 모니터에 밑줄을 치고 싶었는데 그러면 너무 노골적이고 그리고 여기에 배격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요거였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파트를 제가 보면서 제가 인생을 들어서 뭐야? 눈으로 보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rearranging도 보이고, opening도 보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예요? 병렬인가? 라고 생각을 잠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서 무슨 생각, 아니, 여기. 이 end를 보고 이게 또 병렬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하고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보세요. A, B, and C 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컴마가 있죠. 그런데 이거 되게 자세히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거는 컴마가 없어요. 지금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여기에 여러분 이거 제가 점 찍은 거지 여기 컴마가 없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를 병렬한 게 아니고 2개만 병렬된 거예요. 누구랑? 앞에 있는 clearing과 뒤에 있는 여기 조그맣게 제가 여기 1번이라고 여기 쓴 거 보여요? 여기 1번 요거 4글씨잖아요. 2번 이렇게 해서 병렬. 그래서 and로 병렬한 건 맞는데 3단 병렬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rearranging 그리고 opening 그리고 rearranging, clearing, opening 이렇게 병렬로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답은 우선 이게 아니고 4번이긴 해요. 4번이긴 하지만 이렇게 분석하면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만 사는 거야. 내일이 있으려면 제대로 된 분석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선 정답은 되게 쉬워요. 뭐라고 나오냐면 place, 장소는 장소인데 choosing, 장소가 선택을 하나요? 아니면 장소는 선택되어지나요? 내용 보니까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것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땅, 장소. 그러니까 choose가 아니라 chosen. 이게 들어가서 앞에 있는 place를 꾸며줘야 되니까 얘도 과거 분사 수식이에요. 마치 아까랑 똑같네. 아까도 분사 수식인데 여기도 분사 수식이야. 그래서 얘는 정말 나와야 될 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13번은 특이점이 뭐냐면 특이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정답은 지금 분사로 12번 포인트랑 동일한데 지금 1번과 2번은 병렬 구조가 아니고 분사 구문으로 요거 2개만 연결되어져. 이건 병렬은 병렬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3개 병렬은 아니라는 점 하나랑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쿠킹 있죠. 이거 솔직히 B급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B급. 우리로 하면 S급 아니고 요거 B급.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 낼 때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문제가 나오는 파트는 동사를 가지고만 제가 문제를 내잖아요. 그런데 아닌 부분에 대해 곳곳에 B급도 넣어놓고 제가 이러면서 한 번씩 다 만지고 들어갈 수 있게 자꾸 세팅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beside스는요. 부사로 게다가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부사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뭘로 썼느냐? 무려 전치사로 썼어요. 얘가 전치사로 썼어요. 이외에도 라는 뜻으로 써요. 이외에도. 즉 요리 이외에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전치사의 목적은 뭐죠? 명사, 동명사, 일부 명사절. 선생님 늘 말하잖아요. 명사, 동명사, 일부 명사절. 동명사 잘 들어갔어. 근데 이건 B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이걸 모르면 얘가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S급뿐만 아니라 A급, B급도 다 만질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12번이 우리에게 준 교훈. 긴 문장에 대해서 주의하자. 오케이? 자, 13번이 우리에게 준 교훈. B급이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내가 발목에 걸릴 수도 있다. 이 얘기까지 드립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얘가 전치사로 쓰였다는 거 요거 하나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and가 접속사가 아니라 and는 접속사고 이게 3단 병렬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 어떤 거냐면 내용이 좋아요. 이거는 불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그 역할을 많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 요리 이외에도 그래서 여기선 besides cooking 이렇게까지 묶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즉 fire 불을 가지고 자 그들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rearranging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재정렬할 수 있다. 자 뭐를요? 환경을요. 자 그들의 스스로에게 맞추기 위해서 그럼 보세요. 지금 rearranging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에 이것을 뭐 했다? 시작했다. 그러면 begin이라는 동사는 ing를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졌는데 거기에 하위 부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예요. clearly. 이거 개가 나는 거야. 땅 개가 나는 거라는 거예요. 땅 개가 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opening. 그러니까 누가 상위 개념이냐면 rearranging이 아이고 rearranging이 상위 개념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밑에 clearly 개가 나는 것과 opening 여는 것이 하위 개념에 들어가는 거니까 컴마 이후부터는 분사 구문입니다. 해당되는 건 분사 구문으로서 두 가지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and 전후로는 clearing과 opening만 병렬이지 rearranging이랑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지금 12번에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3단이 아니고 얘는 분사 구문으로 딱 하나 요거랑 요거 딱 두 개만 병렬이다. 그거에 대한 분석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이런 구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내일이 있는 문제풀이입니다. 왜? 결국은 여러분 이거 지금 몇 줄인 줄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한 문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 12번, 13번이 알려주는 거. 긴 문장에 대한 경쟁력과 B급에 대한 만짐.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4번 그래서 추준이고요. 자, 14번 갑니다. 자, 우리 정답률 88.2% 우리 내용일치가 14번, 15번, 16번에 여러분들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답 근거 잡고 갈 건데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수치, 숫자 바꿔 쓴다. 범주, 절대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긍부정, 기냐 아니냐. 주체, 피체, 오류 당하는 거냐 하는 거냐. 요거 여러분들 뭐 하는 거 또 말씀드리죠. 자, 그렇다면 해당되는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면 먼저 여기 선택지 있잖아요. 먼저 캠퍼는요, 여러분들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그들의 작품을요, 학생 전시회에서 드러낼 기회를 갖는다. 두 번째, 캠퍼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술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인데 나이대가 6세에서 14세 나이대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STEM 컨설턴트는 자 우리가 해석적인 예술과 과학적인 수업을 개발한 바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no break, 휴식이 없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여러분, 이런 거 긍부정으로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no break, 휴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첫 번째 여러분들 보자마자 제시되죠? 뭐라고 해요? 자, 얘네들은 전시회에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전시회 우리가 액세스, 접근할 수 있는데 show off, 자랑도 할 수 있대요. 그들의 작품을 학생 전시회를 통해서.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건 여기서 해결한 거고.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번에는요. 자, 우리가 이 캠프는 6세에서 14세 여기 있죠, 여러분들. 6세에서 14세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여기에 6세에서 14세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 individual artistic support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번에 대한 정보 보이고요. 자, 그리고 STEM 컨설턴트가 개발한 바가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이런 얘기 나와요. STEM 컨설턴트가 구체적으로 이름이 에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자, 그 사람에 의해서 창조되어져 있는 요 수업.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는 건 전에 이 에디라는 사람이 이것을 개발한 바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선생님 저 3번도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No.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창조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것을 전에 개발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도 살짝 흔들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4번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 숫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들어가기 전에 이 연습도 했는데 기억나요, 여러분들? 자, July 25라고 나왔죠. June. 자, 6월 9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캠프가 진행되는데 자, 6월 30일에 여러분들 6월 30일이니까 언제예요? 여기겠죠? 요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캠프가 없대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요때부터 요때 사이에 no break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긍부정 오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시험 전에 여러분들 준, 줄라이 가지고 여러분들 막 괴롭혔잖아요. 이거 월, 달 헷갈리는 분들 되게 많다라고 하면서 해달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달 혹여라도 여러분들 여기 있는 12%의 여러분들이 11.8%에 들어가지 않으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던 내용이 별거 큰 건 아닌데 저는 준, 줄라이 나와서 다행이다. 다른 헷갈린 달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시험 전에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했었죠. 여기까지 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내용일치 중에서 HHS라는 것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 선택지 제가 한 거 볼래요? only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절대잖아요. 범주 오류에 걸리는 거잖아요. 이거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not. 자, 협업을 not work, 함께 일하지 않는다. not이야,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일한다. 자, 우리 협업해서 같이 가면 어떨 거야? 나 이런 거 걱정되잖아. 그래서 미리 선택지 보면서 체크했어요. 체크했더니 여기 보니까 1번에서 모든 개인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low income, 저소득층한테만 얘기한다고 했더니까 틀렸죠. 여기 보면 1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1은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여기가 틀리죠. only 부분이 틀린 거고. 두 번째 여러분들 요거는 그대로 정답인데 제가 요거는 좀 노란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관되는 거냐면 11 Operating Division에 의해서 그러면 11개의 우리 업무 부서에 있어서죠. 그럼 보세요. 11개의 Operating Division이라는 것 자체가 including 포함하는데 8개 에이전시와 그리고 3개 Human Service Agency 뭐 상관없고 합쳐서 11개라는 거잖아요. 11개가 이것을 여러분들 administer 주관하고 있다는 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 입장에서는 administered 되어지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11개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수동태로 be administered by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2번은 그대로 이 문장을 paraphrasing 했는데 결국 능동태 문장은 수동태로 paraphrasing 했죠. 단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요. 이게 외국에 있는 국가들과 이 미션을 함께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나왔어요. Engage globally, 세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죠. 자, 그렇다니까 not work, 일하지 않는다는 거 틀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뒤쪽에 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improving health and human service outcome cannot be achieved. 성취되어질 수 없다. 그 부서 자체로는 성취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했고 collaborations, 협업이라는 건 critical,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독립적이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independently.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부정어는 아닌데 dependently와 independently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 보셨듯이 이것도 긍부정에 not이 꼭 들어가지 않아도 독립적이지 않은 요 in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리 사전 체크하셨으면 더 빨리 더 잘 푸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짚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 정답률이 그렇게 완전 높은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생각하셨어야 돼. 알죠? 주어진 문제 삽입. 근데 원래 이 자리는 1차, 2차 다 삭제가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삽입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넣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3가지. 연결사, 지시어, GS. 맨날 말씀드리죠.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GS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GS라는 건 글의 위계예요. 누가 상위 개념으로 들어가고 누가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과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부사, 뭐 아오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과일이 더 상위 개념이고 사과가 G의 S예요. 그러니까 하위 개념이야. 역으로 사과 중심으로 보면 얘가 G고 얘가 S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글이라는 건 반드시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위계를 통해서 써야 돼요. 반드시 위계를 가지고 써야 돼요. 이거 우리 GS 전략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결사나 GC어가 없기 때문에 GS를 이용해야 되는데 보세요. 당신 시간이라는 것을 자, schedule, 계획을 하는 거야. In a way, 방식은 방식인데 relegate. 여러분들, relegate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모르실 수 있어. 근데 이건 문맥을 통해서도 확보가 가능해요. 자, 보세요. 방해가 되는 활동들이야. 자, 여러분들 이거 요 단어를 모르실까 봐 뒤에서 방해되는 활동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뉴스를 소비한다거나 아니면 소셜미디어 스캐닝 이런 거 살펴보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일 아니고 그냥 내가 뭐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은 to prescribe. 이건 알잖아요. 이거는 정해진 규정된 시간에다가 relegate 해라. relegate라는 뜻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뉴스 본다거나 아니면 SNS 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규정된 시간으로 어떻게 해라? 배정하는 거야, 여러분들. 원래 relegate는 좌천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몰라도 이게 중요한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잡아라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간을 어쨌든 스케줄을 잡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얘기가 누구보다 앞에 들어갈지 누구보다 뒤에 들어갈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rather, 오히려 내가 의도하는 건 말이야. 나는 추천을 하고자 해. 뭔가 배열을 한번 해봐. 너의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시간들을 어떤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배열을 해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외의 것들이 doesn't eat up. 너의 집중력을 앗아먹지. 너를 먹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봐. 라고 했어요. 그러면 information을 intake한다. 그럼 정보를 취한다는 게 요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아마도 너는 이런 결정할 수 있을 거야. 보세요. 뉴스라는 거를 한 30분 정도 아침에 본다거나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그냥 이거 할 일 없이 지내다 맞아요. 자, 한 30분 정도 그날 하루의 끝에 본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 문장과 3번 문장과 4번 문장과 이 주어진 문장의 GS를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떤 얘기일까? 첫 번째는 정보를 한번 배열해 보는 건 어때? 라고 해서 자기의 의도를 이야기를 해요. 이게 상위 개념인 G예요. 자, 그리고 30분을 이렇게 쓰기로 나는 네가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스케줄을 잡는 이야기가 이 중간에 한 번 들어가시는 게 맞죠. 왜? 과일에서 바로 부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일, 사과, 부사처럼 이렇게 연이어서 가는 과정이 바로 정보를 습득하는 이게 intake, 내가 취득하는 섭취하는 시간을 따로 한번 정해놓는 건 어때? 이렇게 스케줄을 한번 짜보는 건 어때? 너 저녁 시간에 한 30분 정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 맨 윗개념은 나 추천해. 한번 시간을 잘 짜봐. 자, 구체적으로 스케줄을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시간을 한번 짜봐. 그 소셜미디어 같은 거 뉴스 보는 걸 저녁 시간 30분은 어때? 그러면 점점 글이 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추천할게. 이렇게 스케줄 한번 짜볼래? 저녁 시간 30분은 어때? 이렇게 3번, 여기 중간 문장, 그리고 4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계에 따라서. 그게 바로 GS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같이 했던 내용인데 내가 혹여라도 모르시는 학생분들 지금 화면 보면서 답답해 하실까 봐 좀 더 설명드렸어요. 아시는 것처럼 위계에 맞춰서 끼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월요일 날 전략을 이야기할 때 더 공부 어떻게 할지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마무리 잘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공부했던 방식으로 계속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이거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들? 정답률 35.1%. 자, 여러분들 저 이거 지금 3번 소셜 다이얼로그 이거 있죠? 여러분 이거 3번으로 정답 체크했을 거라고 미리 체크해가지고 왔어요, 여기다가. 여기요. 왜 17번 여기다 제가 파란색 찍어가지고 왔냐면 여러분이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 지금 여기 단어들이 좀 화려해. 이게 생산형 AI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오니까 아,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요 앞에 부분을 1번으로 가고 0번, sorry, 0번.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몇 번으로 가자 그래요? 늘 5번으로 가자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 3번을 여러분이 정답으로 고르셨으면, 이걸 3번을 정답을 고르셨으면 여러분 지금 3번이 빠지고 4번과 뒤쪽에 this action이라는 말을 받아줄 말이 필요해요. 근데 3번이 빠지면 이 this action을 받아줄 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봐요. 4번 많은 전문가들 믿기를 AI라는 것은 완전히 모든 인간의 역할을 교체할 것입니다. 다음 10년 안에. 자, 함께 이러한 행위들은 확보하게 확정해 줄 겁니다. AI의 혁명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혜택이 된다. 여러분, 지금 인간이 하는 일을 싹 다 뒤엎어버리면 우리는 직업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게 우리 모두에게 혜택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This action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이 4번을 받아준다고요? 문맥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선생님 5번이랑 그렇게 연결하는 건 늘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랬잖아요. 문장에서 삽입을 하시던 삭제를 하시던 끝나고 꼭 더블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도 해봤는데 3번도 너무 이상해 싶으실까 봐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볼게요. 자, OECD 국가라는 것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I 혁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강조되어진 바 있어요. 빠른 발전하고 있는데 그게 생성형 AI 안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승되어져 있는 AI의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의 능력에 의해서 강조되어진 바가 있어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자, 뭐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 고용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그런 모습은 자, 뭐 하게 되어져 있냐?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서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 변화가 여기는 이 변화를 나타내니까 받아주죠. 자 그것은 중요합니다. 뭐 prioritize training 여러분들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S 아니고 G 쓰는 거 아닌가로 하는데 G로 쓰는 건 미국식이고 S 쓰는 건 영국식이에요. 자 그러면 훈련과 교육이라는 것을 우선시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장착을 시켜줘야 되는데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술들을 장착시켜줘야만 하고 그리고 지원해줘야만 합니다. 교체되어져 있는 노동자에게 적정한 사회적인 보호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점점 올라오면 자 우선 앞으로 또는 미래의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필수적인 기술을 준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AI 사용법 같은 거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죠. 미래의 노동자들이니까. 그리고 지금도 재교육할 수 있잖아요. 20대, 30대, 40대 다 재교육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직업이 없어진 사람들을 사회에서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실업급여를 준다거나 재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면 앞에서 이 변화와 여기 있는 change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AI에 있어서의 통합에 우리가 직면에 놓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 우리가 포괄적인 노동시장이라는 것 자체를 확보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이 사람들을 노동자를 가르치고 보호해주는 게 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AI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safeguard와 ensuring 하는 게 제일 paramount 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했던 행동에 추가로 뭘 더했죠. 자 근데 갑작스럽게 사회적 대화라는 게 또한 중요할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의 성공에 진짜 이상하잖아요. AI 시대가 오는데 무슨 갑자기 다이얼로그를 해요? 말 기술이 중요하다는 건가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도 저는 이상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문맥이 어떤 거냐면 사회적 대화가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는데 정말 중요할 것이다. 교체되어지는 어떤 직장인들도 그리고 자기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중요할 겁니다. 라고 해서 그때 중요한 건 우리 사회 전체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길을 모색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3번 문장은
1번, 2번에 연결돼서 이게 우리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도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4번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믿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AI라는 것은 완전히 모든 인간의 직업을 앞으로 10년 안에 없앨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서서 뭐하러 이런 고민합니까? 왜 우리가 재교육을 시켜주고 사람들을 관리해주고 왜 보호해주고 지원해줘야만 합니까? 어차피 AI가 사람들 직업을 싹 다 교체해버리는 그런 여러분들 아포칼립스 같은 시대가 오는데 이건 문장에서 다 생판 완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3번과 4번 사이에 고민하실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4번에 해당되는 뒤쪽에 있는 여기 함께 이러한 행위들이라는 것은 AI 혁명이 우리 모두에게 혜택을 주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재적인 위험을 모두에게 기회로 만들어줍니다.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 그러면 이 노란 부분과 이 노란 부분은 연결이 되지만 혼자만 산통 깨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4번 날려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거죠. 뭐 더블 체크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웠던 학생분들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5번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디즈 액션이 지칭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1번, 2번, 3번이 디즈 액션입니다. 세 가지 행동들, 이러한 정책들, 이러한 행위들 그게 1번, 2번, 3번이기 때문에 5번이 가려면 자, 1번, 2번, 3번이기 때문에 5번이 살아나려면 4번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매력적인 오답 3번입니다. 잘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문제를 맞추신 분들 진짜 최고, 실수하셨던 분들 괜찮아요. 그럴 만한 문제였어요. 앞으로 이걸 잘할 위한 고민을 우리 해봅시다. 자, 18번입니다.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해당되는 문제 정답률 70.4% 양호하고요. 맨 먼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선생님이랑 색깔 세 가지로 하잖아요. 여기도 전자칠판이라서 가능하고요. 저는 시험장에서 혼자 막 해가지고 왔는데 자, 보세요. 여기 아이디어가 있는데 사회라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보상을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책임의 포지션을 경제적 보상을 할당하고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의 포지션 지위라는 것도 할당합니다. 근데 뭐를 통해서 merit 장점이라고도 물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해낸 어떤 일들 업적 성과라고 보셔도 돼요. 성과주의가 되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간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자 매력적입니다.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매력적입니다.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럼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 To this reason. 이 이유들 중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유들 중에 두 개가 바로 요거예요. 연결됐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색깔 준비했어요. 자, 이것은 일반화되어진 버전인데요. 어떤 케이스이냐면 verb in hiring. 자, 고용에 있어도 업적을 중심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에 있어서냐면 효율성과 그리고 공평함. 그런데 효율성과 공평함 두 개를 제시하니까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요. 경제 시스템에서 자 우리가 보상을 노력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취성 그리고 재능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더 생산적입니다. 생산적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efficiency, 효율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C에서 A로 넘어가죠. 그러면 C에서 A로 넘어가면 고민될 거 없이 B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마저 제대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fairness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공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보상을 한다는 것 자체도 뭐 그 사람들의 업적을 과업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결국은 공평함의 미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B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efficiency나 fairness가 나왔으니까 fairness에 해당되는 걸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fairness가 여기 있으니까 그걸 fairness로 받았잖아요. also라는 말 때문에 안 돼요. also, 또한. 또한이라는 말은 앞에의 무언가를 말하고 또한, 즉 생산성을 말하고 또한 공평함으로 하는 겁니다. 또한이 글 먼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fairness로 연결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이해하지만 여기 또한 때문에 거부. 그래서 정답은 C, A, B. C에서 A로 갔다가 B로 떨어지는 문장으로 떨어지면 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요. 19번입니다.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데요.
와우,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제가 연이어서 쭉 한 번에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신 것만도 진짜 최고예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라 문제인데 여러분들 해당되는 문제는 19번도 오답률이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들 저 정도면. 근데 여기서 저는 이게 개인적인 소회는 이 질문이 진짜 좋아요. 저는. 왜냐면 요거는 상당히 고급져요. 소재 자체도. 우리가 listening이라는 말도 쓰고 hearing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hearing을 차원을 높여서 listening으로 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hearing은 단지 듣는 거라면 listening은 경청하는 거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재가 저한테 되게 영감을 많이 줬던 질문인데요. 우리 여기 빈칸, 여기 펜 잡고 여기에 해당되는 19번 해당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말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자율성에 있어서의 감각, 창조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자,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력, 그리고 외향적인 개인성. 자, 우리 여기 선택지에 지금 보시면 이건 지문이 조금 어려운 지문인데 저는 이 어려운 지문을 가지고 출제자는 되게 명료하게 난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패러프레이징을 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여기는 어휘 같은 거 이런 거 그대로 갖다 썼다는 거는 지문 패러프레이징은 저는 안 했다고 느껴지고요. 지문 패러프레이징이 안 됐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확인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이거 해설만 맞추고 저희 서칭하면 금방 찾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안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재구성을 해서 조금 더 쉽게 재구성을 안 했다면 난도 조절은 여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난도 조절은. 그래서 이 지문은 전혀 상관없는 선택지 2개를 만들어놨죠. 창조적인 마인드셋이라든지 자, 외향적인 특성은 아예 관련이 없어요, 본문에. 아예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이 1번 살짝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은 사실 정답입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전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적극적인 듣기라는 건 하나의 기술이고 그리고 훈련입니다. art는 기술이라는 뜻도 있고 예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술, 기술, 그리고 훈련입니다. 이것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거야, 여러분들. 액티브 리스닝을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뭘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좋은 리스닝 스킬을 개발하기 위해서 당신은 필요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연관되어진, 효율적인 소통에서 연관되어진 것, 그리고 발달시켜야만 합니다. 기술들을요, 조용하게 앉아서 듣는 것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좀 자기를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것은 포함하고 있는데요. 당신 자신의 필요를 좀 무시해. 그리고 초점을 맞춰. 어디에?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자에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업무인데 어려운 업무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뭐 방식 때문에. 인간의 뇌가 활동하는 방식 때문에. 즉 인간의 뇌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종자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뭐 했을 때 누군가가 너에게 얘기했을 때 너의 뇌는 즉각적으로 시작하지 단어를 처리하게 되고 언어를 처리하게 되고 톤을 처리하게 되고 inflection, 억양인데 몰라도 돼요. 이 단어 몰라도 나머지 단어 다 알 수 있어요. 인식되어진 의미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Instead of hearing, 하나의 소리를 듣기 전에 당신은 2개를 듣습니다. 하나는 바로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소리 소음. 그리고 in your own head,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소음. 이거 뭐라고 설명한 걸까요?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듣고 있지만 네 안에서도 저 사람 생각을 처리하면서 나도 지금 의견이 막 자꾸 생기는 거야. 근데 액티브 리스닝은 그걸 누르는 거야. 와, 뭐가 필요할까? 엄청난 자기 절제력이 필요하겠죠? 자, 이어서 볼게요. 뭐가 아니라면 당신의 훈련을 하는 거야. You train yourself. 자, vigilant. 경계태세로 남도록, 그러니까 경계태세로 남도록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뇌는 일반적으로 end up, 끝을 내버릴 겁니다. 뭐 하는 거? paying attention, 집중력을 소음해, 당신 자신의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너가 경계태세를 가지 않는다면 vigilant, 경계태세를 갖지 않는다면 결국 네 소리에 더 집중할 것이다. 바깥에 저 사람이 하는 소리와 내 소리가 있는데 내 소리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액티브 리스닝은 경청이기 때문에 나를 눌러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hat's where,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액티브 리스닝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때죠. 듣기라는 것 자체는 리스닝, 경청이 됩니다. 오직 언제? 당신이 집중할 때.
자,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중인지에 집중할 때, 그리고 그것을 밀접하게 따라갈 때 비로소 듣기에는 경청이 됩니다. 와, 멋있다. listening은 여러분들 여기서 hearing은 listening이 된다는 거야. 단지 귀로 듣는다고 경청이 아니야. 너가 집중할 때 그것은 비로소 listening이 되는 거야. 제목이 진짜 너무, 이거 제목 찾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은 필자나 hearing은 단순하게 그냥 책무락적으로 듣는 거라고 생각했고, listening은 마음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듣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self-control의 높은 수준, 자기 통제가 아주 높아야죠. 왜? 내 안의 소리를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약간의 매력적인 오답. 여러분이 autonomy, 자율성이라는 것은 내가 좀 자율적이어야 되지 않나? 아니죠. 자율성이라는 것은 내가 나름의 규율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건데, 여기서는 자기 통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요, 마지막 20번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서 거의 정답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결국은 소비라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글은 상당히 직조가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이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앞쪽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holiday season, 이 휴일 시즌에 많은 돈을 소비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단기적인 만족이라는 거, 선물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가려버립니다. 장기적인 초점을 가리는데 그것은 필요되어집니다. 자, 돈과 함께 좋은, 그러면 돈을 모아서 장기적으로 좋을 것들을 가려버리는 거야. 뭐? 결과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선물 사주면 자기야 기뻐? 어머님 좋으세요? 아빠 이쁘죠? 이렇게 선물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목표를 가려버리는 거야. shock eclipse 해버리는 거죠. 자, that's 바로 그 지점이 many people fall short.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족해지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overspend, 써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라는 건 훨씬 더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요구하는데요. 자, 넘어서는 수준까지 해내라. 인지적인 과정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delay. 즉각적인 만족감이라는 것을 delay, 밀어붙이는, 연기하는 거야. 연기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자, 넘어서는 추가적인 수준까지 가라. 뭐냐면 지금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즉각적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gratification 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내가 비싼 가방을 사, 비싼 차를 사, 비싼 물건을 사면 나 행복하고 그걸 또 사람들이 나눠주면 더 좋아. 근데 그걸 참고 나중에 학자금 다 갚으면 집 사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루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걸까요? 자, 즉각적인 gratification을 delay, 미루는, 자, 인지적인 과정의 추가적인 수준을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결국은 더 과잉 소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비를 많이 한다. 자, 또한 추가적으로 여기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은 느낍니다. 이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뭘 느낄까? 이유는 여기 나옵니다. 그들은 원치 않아요. appear cheap. 우리가 cheap하게 보이진 않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뭔가 좀 덜 보이는 거, 덜 좋아 보이는 거, 덜 싸게 보이는 거죠. 더 싸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을 직역할게요. 그냥 싸게 보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뭐 할까요? 더 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남들에게 appear이 뭐뭐인 듯 보인다는 거잖아. 그러면 똑같은 옷이라도 저건 명품이고 네 거는 그냥 뭐 시장에서 샀어, 아니면 중고에서 샀어. 그러면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사회적 압력이라는 것이 더 많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쓰게 만듭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쓰게 만드는 거. 그게 결국은 사회적 압력. 그럼 결국은 봐봐요. 앞에 있는 이유는 장기적인 목표라는 건 우리에게 즉각적인 기쁨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장 좋아해요. 즉각적인 기쁨을 지연시키는 게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그냥 지금 당장 쓴다. 두 번째, 남들의 눈에 나는 취입해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즉 사회적 압력 때문에 또 많이 쓴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홀리데이 시즌 동안에 더 많은
overspend. 더 많은 구매를 이루게 된다.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20문제 스트레이트를 함께 풀어보셨는데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단짠 모의고사 풀듯이 정확하게 출제 포인트들 짚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는데요. 제가 꼭 마무리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믿고 해주신 여러분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해서 진행했습니다. 다른 말씀보다는 이 당일 해설을 통해서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노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약간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여기서 멈추면 실수로 끝이 나는 거지만 우리는 그걸 반면교사하고 반드시 고치기 위한 시간들, 보완하기 위한 시간들을 마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멋진 거고, 그리고 우리는 7일 만나게 되는 겁니다. 7일은 문제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냉정하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갔을 때 지방직까지 우리의 단점을 반드시 보완하고 장점을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젯밤도 많이 잠 못 주무셨을 텐데 걱정 내려놓고 오늘만큼은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팀이랑 같이 합숙할 예정이라 잠을 잘 것 같진 않지만 여러분이 자고 있는 그 시간도 연구해서 믿을 수 있는 자료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